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독재자에 의해 너무도 허망하게 죽은 그들의 참상을 기억하겠다며 혼신을 다해 그린 작품 게르니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광기에 의해서 최대의 비극을 맞았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쪽 작은 도시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장날 파란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수많은 전투기들이 게르니카 주민들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어리둥절하는 주민들에게 선물한 것은 악마들의 무차별 폭격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스페인의 작은 마을은 아비 규환을 외치며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독일에서 출발한 폭격기들은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에 불을 뿜으며 움직이는 것들은 모조리 쓰러뜨립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체제로서 사실상 파시스트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도 같은 이념체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동맹국에 폭격을 가했을까요?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공군 신무기 실험 장소를 찾는데 많은 후보지를 프랑코가 승인했던 겁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당시 스페인은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뭉쳐져 있었던 곳입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내전을 치르고 있었던 프랑코는 내전의 주동자였고 그에게 반대하는 성향이 높은 스페인 북쪽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를 공격할 것을 허락한 겁니다. 당시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으면서 스페인 정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을 박람회에 출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벌어진 참상을 듣고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게르니카 폭격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은 크기부터 관객을 압도합니다. 가로 7.8m, 세로 3.5m, 회색과 흑색으로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이 그림으로부터 표현됩니다. 그림 앞에 서면 분노나 절규가 아닌 슬픔과 안타까움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울부짖는 말, 폭격의 죽음을 맞는 사람,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사람,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엄마. 무엇보다 이들은 무심히 바라보는 황소의 눈빛이 이 모든 참상을 대변합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스페인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알게 됩니다. 피카소는 죽기 전에 스페인의 민주 정치가 부활하는 날 게르니카를 스페인에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건 게르니카가 스페인에 돌아가는 걸 못 보고 눈을 감습니다. 사람들은 게르니카를 피카소가 그린 작품으로만 알고 있지만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역사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게르니카는 마드리드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플랭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유태인이었던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아버지와 엄마, 형, 부인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족 모두가 죽고 혼자 살아남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플랭클린 박사는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다가 문득 이 같은 상황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인간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알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탄생합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는 포로들한테 물 한 컵이 하루에 배급이 됩니다. 그 물로 세수하고 면도하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얼굴이 까맣거나 마른 사람은 바로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깨끗하게 하고 다녔답니다. 나치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던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은 내 자유다. 그 자유는 나치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자유다 라고 플랭클린 박사는 말합니다. 배고픔이 꽉 찬 수용소에서 하루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보다 긴 시간의 일주일은 하루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수용소란 책 내용은 플랭클린 박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의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살덩어리 취급받는 유태인 수용자로서의 인간 이하의 삶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죽음과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보다 현실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신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견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견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가끔은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생각도 합니다.
프랭클린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삶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3가지 단계. 첫 번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실현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졸려요. 그러면 아무 길거리에서 잠을 자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길에서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성장이 있다고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말합니다. 1박 2일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초대자와 약속 때문에 금요일날 아침 잠에서 일찍 깹니다. 마트에 들려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샀고요, 사탕도 샀고요. 오는 길에 떡집에 들려 떡도 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그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화장품 세트와 건강식품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순간 화가 나고요. 힘이 쭉 빠져요. 속상하고 짜증도 나네요. 심지어는 욕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침 9시에 초대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그런데 그날 아침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온몸에 열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나의 감정은 고맙다,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이런 이상한 감정으로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 자신한테 위로받고 싶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극은 같았는데 반응은 달라졌어요. 혼자 쉬고 싶다, 내 몸을 돌보고 싶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자극은 같아도 반응이 달리 보이는 것은 사람의 감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가 말했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